해제본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봉 상임중앙님의 해주법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자 반갑습니다. 작년 해제시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바로 또 왔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 같으면 오래 기다렸을 텐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18장에 내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후세 법통이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장에는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공덕이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해서 지금 40년이 넘어있습니다만 굽이굽이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힘겹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종사님 법을 받들고 공부하면 나날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일사천리로 공부를 했을 것 같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 2번쯤은 뒤돌아보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가끔은 힘들었을까? 여기 19장 말씀을 보면 대종사님이 후천개벽시대 주세성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주세성자가 법을 내는 일이나 우리들이 그 법을 받아서 전하는 일이나 또 그 법을 후래 대중이 반갑게 기쁘게 받게 할 수 있는 일이 다 세 가지가 똑같다. 무게가. 그리고 공덕도 똑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세성자는 아니지만 주세성자의 뜻을 받들어서 이어 전하는 일 자체가
같은 공덕이고 같은 일이 필요하고 같은 노력과 같은 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내가 하는 일이 주대성자를 모시는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주대성자가 이루어낸 그 회상과 그 회상을 이어전하는 공덕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살수록 더 큰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정산정사님, 대산정사님 안 계시지만 그 어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낯없이 받들어 행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산정사님을 중학교 때 학생회 때 중앙총무로 봄소풍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송대에서 대산정사님 그때는 교정원장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오셔도 저희 학생 전주교단 학생이니까 한 20여 명, 지금 40여 년 전이니까요. 한 20여 명, 30여 명이 소풍을 와서 저희들이 이제 마당에 이렇게 서 있었고 대산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셔요.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이 하나가 똑같은 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녔기 때문에 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 같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싶고 그림 그리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다 다르지. 저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다 같을까? 저 어른이 왜 다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런 의심을 그 순간이지만 굉장히 깊게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이제 같은 의견, 같은 뜻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같은 원이 있다고 하시나? 대단정 목사님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죠. 그렇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목적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 말씀이 저에게 있고 저는 행복한 전무 출신이다. 대산종사님 같은 조물불사를 만나서 50여 년을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대산종사님이 계시면 정말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잘해주기를 염원하실 것인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서영출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젊으니까 대산종사님 연세 드셔서 교도님들로 가시니까 가는 것이 제가 걸음이 항상 좀 빠르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을러 그러니까 좀 쉬고 있다가 늦게 따라가요. 어쩔 때 일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늦게 가면은 대산종사님 항상 그 서영출 가기 전에 그 물이 있던 그 저수지가 하나 있었죠. 거기 언덕에 꼭 앉아 계세요. 대산종사님께서 가시다가 좀 쉬시는가 보다. 힘이 드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막 따라가서 앉아있다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는 대산정 목사님께서 힘이 드셔서 쉬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번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 함께 가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뒤에 저같이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니면 시간이 늦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렸다고 미안하니까 보이기는 쉬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는
내가 조금 빠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뛰어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내 스스로 힘으로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출가교화단은 그런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교화단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는 길을 많이 모색하는 것이 출가교화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법을 내는 일이나 제자들의 법을 받드는 일이나 대중에게 잘 전해서 기쁜 마음을 받아. 지금 우리가 교화단이라는 말씀을 대동사님께 하셨는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교도들만 교화단을 하고 출가교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출가교단 20여 년 전부터 하니까 이 출가교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구로동 살 때 조금 하고는 미국 갔다 오니까 그때는 거의 못했으니까 저는 출가교단을 어느 놈보다도 실력이 부족한 것, 생각도 부족한 것. 제가 그제도 고백을 했지만 항단 중앙을 할 때 단장한테 적당하게 다 밀고 저런 단장들에게 다 밀고 저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갔어요. 그 과목이 이제 제가 출가교화단을 책임지는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출가교화단이 무슨 맛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출가교화단을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 건지. 법타원님께서 저에게 출가교화단이 살아나야 교단이 살아난다. 좌단종사님도 저만 보시면 출가교화단 살려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살려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출가교화단을 살려내서 좌산종사님, 경산종사님, 법타원님 또 역대 상임중앙들이 노력했던 그 출가교화단을 이 지상에 꽃피울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아침에 할 일과 낮에 할 일과 저녁에 할 일이 있습니다. 1년에도 봄에 할 일과 여름에 할 일과 가을에 할 일과 겨울에 할 일이 있습니다. 천지도 봄에 할 일과 여름, 가을, 겨울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추운 것만 생각을 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추워야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고. 왜 그러느냐? 비보다도 눈이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할 때 눈이 쌓여서 했기 때문에 물이 땅 깊이 스며들어서 습도가 오래 저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워서 밑에 있는 벌레들을 많이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이듬해 풍년이 든다. 작년 겨울에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재작년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안 추워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도 봄에도 쓰는 모든 걸 살려내고 여름에는 길러주고 가을은 맺어주고 겨울에는 또 숙살만물에서 새로움을 잉태시키는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전무 출신이나 제가교도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소명과 사명과 뜻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100년을 한 세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향해서 가야 되는지. 대선종사님께서 출가교화단이 약해서 그때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출가교화단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살면서 4월, 5월에 해야 될 일, 6월, 7월에 해야 될 일처럼 얼마만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를 제가 부족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항단 단장 중앙이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시면 반드시 좋은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당 교화를 총부에도 오래 살았지만 교당 교화도 27년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한 줄 알았는데 교당은 3개 거쳤는데 27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화단을 보면 이제 많은 교당도 살았고 적은 교당도 살았는데 단장 중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출가교단 단장 중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죠. 제가 교도님의 단장 중앙 역할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교무님들이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부족해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교화단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교화단의 참 뜻을 알고 인정과 자비와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단장 중앙이 있을 때 그 단은 반드시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단이 많이 있을 때 그 교단은 반드시 교화가 성공했고 똑똑하고 잘냈지만 그 교화단 그것만 있으면 교화단이 시끄러운 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가 교화단으로 화합교단과 출가 교화단으로 교단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질 때 저는 저단 단장 중앙도 중요하지만 각 단원이신 항 단장 중앙도 우리의 역할이 허리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교단의 출가 교화단의 근본 원칙을 사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가 교화단 항 단장 중앙님은 업무가 많으십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항 단장 중앙이 약간 비중이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교화단이 살아나기 어렵고 교단이 살아나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봄에 매화꽃을 보면 참 좋습니다. 5월에 장미를 보면 좋습니다. 그때 국화가 잎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저 국화 저는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국화는 가을에 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꽃필 때만 국화고 그 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국화가 아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국화입니다. 출가교화단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여서 분명히 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금년 계획하신 두 단 대표가 하신 것만 봐도 많이 심화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출가교화단에 대한 정법사님 말씀이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저는 이 소리를 처음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것이 핵심 조직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출가교화단이 자모라는 말씀은 행정조직이 우리가 많아지고 넓어지면서 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냐. 이렇게 막 다구쳐져가는 교단에서 자모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굉장히 크게 와진 것이 아니냐. 정치와 종교가 사회의 엄부와 자모라면 교단에서 행정과 출가교화단은 엄부와 자모 역할입니다. 엄부가 가지가 많아서 더 중하고 가지가 적은 출가교화단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해야 수레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교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모 역할은 다 아시다시피 살리는 일입니다. 개인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중고등 학생에게 야 정무출신 하자. 정무출신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못해요. 5시에 일어나 서는다면서요. 선하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나.
그리고 찾아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 잠을 거의 못 자던 말이야. 밤에 늦게 자니까 뒤에서 도와주지, 새벽 일찍 가니까 밥 해주지. 저 아이들이 결혼하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야 되는 줄은 모르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다 했습니다. 출가 교화단은 교단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함께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은 살려내고 잘하는 부분은 더 북돋아주는 출가 교화단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아지고 출가교단에서 사람들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까처럼 그런 말 했습니다. 사리연구에 보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고 12의 일로 운전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대소유무는 대가 한 번 되면 항상 대가 되는 것이에요. 유가 항상 유가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몰랐다는 것이 알고 옳게 되면 옳은 것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실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로운 어려운 해로운 것이 변하고 노력해서 한번 이로움이 갔으면 그것이 그냥 이로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우주도 살아있고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소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지 한번 대가 올라가서 항상 대가 있고 작은 것은 커져서 계속 있고 어려운 것은 좋게 가면 그 좋은 것이 계속 있다는 이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와 12예로 운전하는 한 그것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직장에서 어떤 교육을 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듬어주고 덮어줘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출가교단의 장호의 역할입니다. 대소유무와 12예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많이 교차합니다. 교차하는 그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출가교단의 모습이 아닌가. 김연아 우리 예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피겨스케이트를 시작하고 한 끼니도 마음 놓고 먹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놓으면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놀고 싶다. 유무령 공부가 그런 공부죠. 경계마다 김연아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피겨를 잘 것이냐, 이 음식을 먹으면 피겨에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냐, 거기에 대조해서 한 번도 밥을 넣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무령 공부도 경계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 참고 피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신년 할애 때 어느 교도님이 감상단 말편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유무령 공부를 합니다. 동수업 교도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참 연애해서 만나서 사는데 살수록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유무령 공부를 시작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참았대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참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근데 참고 한 번씩 터지면 더 크게 터지니까 아이고 이것은 유무령 공부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유무령 공부는 참는 공부가 아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느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다 참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말아야 할 것이 쭉 따져서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적어서 남편에게 과하게 말했던 것도 정리하고 안 했던 걸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굉장히 원만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대종사님의 제자로 100년 이후에 교단을 넘겨줄 우리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잘 잡는 것이 우무력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불보은 대산종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금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총무부에 근무할 때 이제 지금 어제 잠깐 나왔던 그 원광여고가 중앙시장에 있던 걸 지금 배산입도 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를 그때 예산종사님, 윤산종사님 모든 분들이 공사를 원의회도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은 송악리 쪽하고 지금 배산 두 군데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송악리 쪽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가서 와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면 아 그랬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오셔서 또 회의를 하세요. 그래도 회의를 많이 해도 또 그쪽으로 또 기울어져요. 가서 또 말씀을 올려요. 아 그래 거기도 좋지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럼 또 연구를 해갖고 그럼 이제 이 어른들이 이제 그때 뜻을 알으죠. 아 이쪽이 더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대산종사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해주고 회의를 저렇게 여러 번 안 하시는데 여러 번 하시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이것이 함께 가는 원리였습니다. 모든 걸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나중에 힘이 어디 가서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의하고 가서 정답 받아다 또 쏘고 정답 받아다 쏘고 그럼 어떻게 해. 대산종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솥을 뜰 때 본인이 잡을 수 있도록 자꾸 손을 잡아주면 내가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사하는 법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서 왜 저쪽이 안 좋고 이쪽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자꾸 유도해 주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 4년 후에 그 어른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 길이 선택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고 대중을 바르게 자력으로 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가교화전도 정답은 사실 없지만 많은 항중앙단 각 저단 단장님과 항단장 중앙님들이 더 많은 노력과 배려와 기쁜 생각 속에서 바른 길이 반드시 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법이 등급 법이 사정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만 하면 됐지. 등급은 알아서 뭐 할 것이냐. 등급을 안 넣어서 뭐 할 건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갈 때 지도자가 저는 이제 산에 가면 따라가니까 몇 미터가 남아도 문제가 없고 안 남아도 문제가 그냥 쭉 따라가는데 지도하는 사람은 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몇 시간이다. 앞으로 점심시간이 몇 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다 알아서 안내를 해야 제대로 가죠. 상봉을 가는데 상봉 얼마만큼 남았는지 여기는 어느 쪽으로 간 건지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부 출신으로 출가를 했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걸 이루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종사님 법을 배워서 어느 등급까지 어느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것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법의 등급이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또 후배와 교도를 안내할 때도 그 길을 알아야 안내를 하죠. 아무것도 그냥 공부해라. 물어보면 되고 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법의 등급은 어떤 급을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상황과 정황과 어떤 역할을 어느 하고 있는가를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운동선수가 지도인이 운동선수를 데려다 가르칠 때 그 선수의 능력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선수의 능력에 맞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등급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와 노력으로 내 자신도 가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또 그 법으로 후세만대에 바르게 전하는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에 적공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년 제가 전국 강단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리학교, 교화학교, 화급학교는 예습, 복습, 그리고 학습, 실행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습은 다음 달에 할 걸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못하는 건 복습인 것 같아요. 이달에 뭐 했을 때 우리 지난달에 뭘 했지?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것에 대한 되돌림은 없지 않나. 그걸 한번 살려주시면 우리 학교의 교학의 의미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말을 하게 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김대중 씨 예언을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준비가 나왔는데 교리학교에서 대산종사를 모신 교리학교인데 경산종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성미로 설교를 해라 그런 말씀하셨고 금년에 신년 법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종사님의 법문이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집 1집 수신강요 108번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신년 법문을 내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 말씀 아닌 법문을 처음 들어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에게 금년 1년 대산종사님 법문을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 깊이 새겨서 공부하는 한 해가 돼서 대산종사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살려내고 우리 교화단에서 살려내고 교단에서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신강요가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수신강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법문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가지고 연마하셔서 설법하시는 것도 어쩔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화학교는 대산종사님께서 교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시고 자비인정교화, 모량본문교화, 모원실천교화, 교화의 도, 또 처음에 교화에 나가는 사람이 해주신 법문 여러 가지로 법문 한 번씩 연마하셔서 교화학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학교는 천지는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으므로 천지가 되었고 열애는 한 중생도 버릴 것이 없으므로 열애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하고는 화합할 수 있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화합하는 교화단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학교를 위해서 야외로 가끔 나가시는데 대산종사님께서 다니셨던 성적지를 순례하시면서 연구하셔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좌포를 비롯해서 대구, 한남동, 수도원, 양주, 정읍, 원평, 또 하성, 신도안, 금강리, 제주도 국제훈련은 하와이 훈련은 영모원 상사원, 비닐하우스 거기 가서 단회를 한번 하시면서 대산종사님을 한번 모셔보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수계농원에도 마지막에 정량 많이 달렸습니다. 수계농원에 계실 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저도 금년에는 대산정사님 50여 년 모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드시 크게 일깨워보겠습니다. 법의 등급에 강해서 많은 공부에 적공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셔서 출가교화단이 또 출가교화단으로 교단을 살려내자는 스승님들의 뜻이 우리로 인해서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고 신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